자, 지금부터 2019년 전산회계 1급 실기필기 교재에 출간 이후에 개정된 부가세법의 얘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년 교재를 사셨을 텐데 일세가 1월 7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이 법이 이전에 다 확정이 되면 좋은데 그 이후에 한 2월, 3월 이렇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교재는 지금 여기서 설명한 이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정된 내용이 뭐고 어디를 좀 고쳐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18년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 여기에 표시된 내용들만 고치시면 19년 1년 동안은 공부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겠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 내가 왜 19년 책을 샀는데 여기 개정된 내용이 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포함될 수가 없겠죠. 그 전에 책이 출간이 되고 이걸 기다렸다가 책을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이 개정된 내용을 봐보면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네요. 자, 교재 279페이지라고 돼 있죠. 279페이지 하단에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고, 2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부가가치세의 차가감 납부세액의 89%는 부가가치세 국세로, 11%는 지방세로 이렇게 됐던 것이 여기가 지금 85%가, 그 다음에 여기가 15%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죠.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3페이지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개요는 똑같은데 이제 절차 중에 내용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시험에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본래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본래 거 볼게요. 이 절차에 보시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는 사업자가 되려면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하기 2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이런 걸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라 라고 밖에 없었는데, 신규가 아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규인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억이란 얘기고, 두 번째로 신규가 아니라 사업장이 한 개 있는데 하나로 추가로 하나를 더 할 사람도 이런 절차를 좀 간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하나 더 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똑같은데, 다만 그러니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종전의 내용이 그대로 있고, 여기에 추가된 게 지금 니은이란 얘기죠. 사업장이 하나인데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가 주된 사업장 총괄 납부를 받고 싶으면 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라 라는 제도가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에 개정됐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 보시면 방금 주사업장 총괄 납부처럼 사업장 하나 있는 사람이 추가되는 경우하고 똑같은 제도가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에도, 사업자 단위 등록에도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종전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하고 싶으면 이런 절차를 거쳐라 그랬는데, 여기가 이제 뭐가 하나 더 붙은 거죠. 사이에 사업장이 하나인데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하려는 사업자도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둘 이상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방금 받은 것과 유사하죠. 근데 절차가 이제 조금 세부 사항으로 써드렸는데 앞전 얘들은 동일하고, 사업장의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붙어서 곧바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한테 변경 등록을 신청하십시오라는 제도가 바로 위에 봤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거의 유사한 제도가 생겼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서에 포함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교재 290페이지 보시면 용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용역이다라고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뀐 부분이 여기인데요. 종전의 책에 있는 내용을 살짝 볼게요. 종전에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돼 있고, 예외적으로 다만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임전, 임대업은 용역에서 제외시키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추가로 하나 더 붙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붙었냐고 봤더니, 예, 여기까지는 종전 거를 지금 잘라서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고,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익이 아닌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그 대여를 함으로써 어떤 대가를 받으면 이거는 용역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387페이지 보시면 신고 납부에서 예정 신고의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의 예정 신고에 대한 얘기가 원칙은 예정 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금액이 지금 상향됐다는 얘기죠. 종전에는 20만 원 미만이면 예정 고지를 하지 않는데 그 금액이 3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정도가 그나마 시험에서 나오면 혹시 이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재 391페이지에 있는 출제됐던 문제를 여기가 종전에는 2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예정 고지가 생략된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를 이제 지금 이 법에 맞추려면 문제를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30만 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산회계 1급의 부가세 편에 대한 개정 내용인데 그래서 크게 보면 2018년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이 내용만 갈아 끼우시면 2019년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19년 교재 중에서도 지금 19년 교재도 항상 빨리 출간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1월에 출간됐는데 이게 법이 2월이나 3월에 확정된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18년 책으로 하시든지 19년으로 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버전인 3월 20일자 버전이 나왔는데 우리 급수의 뭐 재무회계 이쪽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살짝 바뀌었는데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뭐가 하나가 생겼냐면 여기 신용카드 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이라는 게 한 칸이 늘어났다. 그 정도가 이 화면 전체에서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뭐 입력된 자료에 금액을 찾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칸이 그렇게 이제 이 칸 하나로 인해서 이 번호들이 이렇게 다 밀려나거든요. 세무 2급 교재에서는 이제 다 갈아 끼워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뭐 이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이나 뭐 배정세법인 부가세가 그렇게 그다지 바뀌지 않았으니까 예정고지 금액 30만 원 상향된 것 정도라고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개정 자료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